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소멸 그래도 희망은 있다의 정우성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속에 지역 경제를 견인할 청년층의 유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청년이 거주하기에 매우 척박한 환경을 꼽기도 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준비한 특별기획 지역 소멸 그래도 희망은 있다. 오늘 이 시간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적인 이유를 짚어보고요. 청년이 살고 싶은 강원이 되기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진영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특별보호자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안태환 강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께서 강원 청년을 대표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인식과 활동, 강원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실 텐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특보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특별보좌관 최진영입니다. 우선 저는 강원도청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와 청년을 잇는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주목할 만한 청년층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실제로 많은 이제 청년 기업인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이제 청년 대표들이 있는데요. 우선 춘천에 이제 신정엽 대표님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건축사이십니다. 예, 이분 이제 춘천 출신으로 이제 많은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2년 동안 신입 직원한테 무상으로 이제 주택을 이제 제공하고 이제 있고요. 예. 양구 출신의 이제 원우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구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의 협력사로 등록돼 있어서 네. 매출의 대부분 90%를 외부에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이제 기여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춘천에 이제 그 전창재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서울 출신이신데, 예, 그 대학을 이제 한림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무이자 지원을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직원이 이제 3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를 그 이자 지원을 해줘서 네. 춘천시의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정주할 수 있게 이제 하는 이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테크 기업으로 모델을 보여주는 이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량근 대표 이분도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30대 지금 이제 중반 정도의 이제 대표님입니다. 네. 4년 만에 연매출 6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을 이제 했고요. 환경 분석 제품을 이제 제공을 이제 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는 실제 청년 기업인들이 있다는 거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이번엔 부위원장님 강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또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먼저 참여하게 된 계기랑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계기는 제가 원래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네. 태어나고 자란 고향 강원도가 지역 소멸이라는 굉장히 큰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현재 저는 강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도의 청년 정책 기본 계획과 그리고 연차 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심의하고 토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청년들에게 이 정책들이 얼마나 와닿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그리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토의하고 이제 건의하는 관계 부처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서 관계 부처에 청년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네. 포럼이나 간담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청년을 대표해서 두 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강원도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특보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양구와 양양 출신으로서 자연스럽게 그냥 강원도에서 영동 영서를 오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부위원장님은 또 강원도 출신이신데 네. 다른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이 강원도이기도 네. 하고요. 저는 이제 본업이 세무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서울에서 한 6년 정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활동을 하게 돼서 강원과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향이니까 고향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과 함께 토론하게 될 주제가 바로 지역 소멸입니다. 지역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자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께서는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나 우려를 갖고 계신지 좀 의견 좀 듣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워딩이 좀 강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일단 정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것 자체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이제 고령층은 늘어나면서 지역의 인구 경제 기반이 소멸 위기에 정착한 거를 정의를 하는 용어인데요. 이제 이런 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전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네. 이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보님 의견 어떠신지? 저 또한 이제 강원도 청년으로서 이제 가장 이제 청년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교육과 문화입니다. 네. 예. 그래서 다양한 이제 문화 조성이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져서 정말 젊은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네.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일자리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정책을 저희가 이제 만들다 보면은 뭐 정부에서 이제 만들고 나서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들과 그런 소통을 하고 또 위원장님처럼 이런 이제 단체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청년 정책과 일자리 또 주거 지원책 등을 살펴보면서 청년이 찾는 강원의 경쟁력을 좀 논의해 볼 텐데 그러면 과연 어떤 희망이 있는 걸까요? 강원 인구는 지역 감소와 청년 유출로 매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 이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원 청년 인구 현황 먼저 도표 보면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죠. 통계청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19세에서 34세 인구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19%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16.2%네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 인구 기준이 좀 통계청의 기준과는 다르죠. 강원도는 18세에서 45세 인구 기준인데 청년 인구 비율이 2022년, 2023년, 2024년 현황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현황이에요. 역시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이런 현황 자료를 비춰봤을 때 부위원장님은 어떤 부분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의 연령대 기준이 청년 기본법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연령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인구 비율이 30%를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좀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른 자료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청년 인구 비율이 16.2%인데 네. 전국 청년 인구 비율이 19%로 강원이 사실 많이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 인구 비율 자체는 전국이 20%인데 네. 강원은 26%에 달하는 걸로 나타나서요. 앞서 지역 소멸이 젊은 층은 줄어들고 고령층은 늘어난다고 발생하는 소멸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은 적고 고령층은 많은 강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보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뭐 앞서서 안태한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모든 이제 정책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 맞춤형 정책들이 정말 세대별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루어져야지 고령화든 청년이든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청년 연령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 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통계 자료는 19에서 34세, 강원도는 18세에서 45세를 청년 연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개념 차이에서 좀 오는 혼란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만의 청년 연령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특보님? 우선 이제 뭐 중앙 정부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뭐 이제 서울 경기권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청년이라 하면 뭐 19세에서 뭐 39세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네. 강원도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정책과 이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혜택을 보려면 네.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조금 상향을 하고 45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이 시행을 하면서 뭐 문제점도 이제 있겠지만 이 통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면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 청년 인구 기준에 대해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도 의견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연령대가 넓다 보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장점은 청년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가 넓어졌으니 다양한 연령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이 받다 보니까 특정층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어쨌든 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 사실상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속해 있는 2030 세대는 조금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 이런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원 청년의 정의 어떻게 내리면 좋을지. 강원도는 사회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생활로 지역사회와 청년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 강원 청년 대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맞이했는데요. 이 청년 대상에서 최종 2명의 수상자가 나왔다고 하나요? 청년이 주인공인 강원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개인과 단체 부분의 각 수상자들은 어떤 열정을 보였을지. 노력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은 오늘의 부끄러운 하루를 기성세대가 전하는 괜찮다는 달콤한 말들로 연명하며 속죄하는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사람이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고 도전하며 실행하는 강원 청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원 청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현대CNE 주식회사 대표 원우림입니다. 네, 저는 강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으로서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도전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공공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물류시장으로 직접 진출해서 많은 노력 끝에 대기업의 협력사로 선정됐고 또한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서면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청년 대표들이 성장하며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변화를 만든 청년으로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역할의 중요성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노력하면 저를 보는 청년들도 도전의 기회를 발판 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대기업을 진출하면서 강원 패싱이라는 거를 사실 직간접적으로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수도권이나 중앙에 강원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쉽지 않은 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만큼 편견들을 반전을 해서 결과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강원 기업이기 때문에도 가능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 기업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강원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을 반전으로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장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강원 기업뿐만 아니고 청년 기업으로서
강원에 있는 청년들도 노력하고 도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이뤄낼 수 있고 또 크게 봐서는 세계적으로 수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청년을 도와줘야 할 세대로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청년이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기업인으로서는 청년 일자리와 기술 교육을 확장하고 강원 청년경제인연합회 같은 민간단체에서는 청년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을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결국 제 꿈은 강원자치도 안에서 청년이 꿈꾸고 일하고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 한가운데서 저부터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2회 강원 청년 대상에서 단체 부분을 수상하게 된 알렉스 분석시험소 대표이사 김만기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 창업을 한 연구기관입니다. 저희는 강원도에서 폐기물하고 수질, 그리고 생태독성, 그리고 실내 공기질, 건축 자재 방출 시험, 그리고 소음 진동을 주로 하고 있는 환경 전문 분석 기관이고요. 수년 전에는 교육연구소라는 것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미취학 아이들이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해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0년 창립한 이후로 주로 이제 대부분의 그 임직원들이 청년에 속해요. 저희가 지금 약 30명 정도, 30여 명 정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90% 이상이 다 청년 대상으로 아마 저희가 청년에 대한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뭐 복지라든지 사내 재미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저희 회사를 이제 정착을 하고 장기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이 서울에서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집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기에는 좀 많은 부담이 있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은 뭐 타지에 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여건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약간 수월하다고 느껴서 되게 재미있게 활동을 잘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일자리 그리고 편하고 되게 선망받는 수도권에 되게 좋은 데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강원도에서도 되게 좋은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물론 힘은 들겠지만 힘든 건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강원도에도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가지고 잘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도전적이지만 좀 좋은 기업들을 잘 찾아가지고 뭐 창업이 됐던 아니면 취직이 됐던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쉬운 일만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 청년 대상의 수상자와 또 단체 인터뷰 들어봤는데 아까 특보님 말씀해 주신 원우림 대표도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지역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 정말 귀감이 되는데 두 분께서도 같은 청년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두 분 모두 청년 개인 단체 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부분들을 강원도에서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두 분 다 뭐 자세히 알면은 좋겠는데 제가 원우린 대표는 인근에 저도 이제 춘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주 이제 뵈는 대표입니다. 원우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예. 우선 이제 양구 출신이다 보니까 양구에서 이제 정책 아이디어, 지역 정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모를 하게 돼서 당선이 되면 이제 장학금을 이제 주는 형식의 그런 기부 형태인데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그 정책을 발표한 학생들이 그 발표를 함으로써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 정책이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청년 대상을 제가 알기로는 2회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도내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 특보님이 워낙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원으림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한 문구가 조금 와닿았었는데요. 똑똑한 사람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이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이제 행정에서는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뭔가 도에서 이제 청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업 활동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분들이 낸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원도는 2024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등 2개 부문에서 모두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 6위, 행복감 3위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인데요. 또 향후의 결혼 계획이나 출산 의향, 노동 분야의 재직 기간 3년 이상 비율, 또 정규직 비율도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2024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강원이 삶의 만족도와 또 행복감의 점수가 전국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는 행복과 신뢰 항목에 포함된 문항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또한 1위를 기록했네요. 행복과 신뢰에 대한 4가지 문항 중에서 무려 3개에서 최고 점수 기록해서 모두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 6점대라는 점을 미뤄본다면 강원 청년들이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강원 청년 삶의 질의 현 주소는 어떤 걸까요? 부위원장님, 강원이 삶의 만족도, 행복감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전국 최고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아무래도 강원 지역, 강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경기권에 비해서는 통근 시간이 좀 짧습니다. 통근 시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 있는 삶, 본인만의 시간을 좀 오래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에서 밝힌 것처럼 강원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는 저출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육아 기본수당 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게 아마 정주 요건 매력에서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요즘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사이에 청년 고용률 자체는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하락하였고요. 이처럼 노동지표 개선이 확인되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지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이제 만족도 했을 때 강원이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3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보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동일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출퇴근 시간이 서울 경기권에 비해서 현저히 이제 적기 때문에 빠른 퇴근을 하고 저녁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주의 깊게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을 문화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로드로 해서 이제 낚시 부분을 또 많이 차지를 하고요. 또한 이제 트레킹이나 이제 러닝, 가벼운 러닝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삶의 만족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거나 일자리 이런 것도 있지만
퇴근 이후에 내가 어떤 취미를 누릴 수 있냐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앞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젊은 기업들이 이제 사옥을 할 때에도 네. 이제 그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걸 했을 때에 그런 문화 기반으로 베이스를 두고 그 퇴근 후에도 네. 다양한 그런 이제 문화 영역권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옥을 준비를 하고요. 회사 또한 이제 뭐 부지가 저렴한 외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 기업들이 시내권으로 와서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부분으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청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업 환경도 또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이 도내 청년 58.9%가 계속해서 강원에 거주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건데요. 청년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삶의 질 더 올라간다면 이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경험에서 봤을 때 강원의 희망적 측면 좀 짚어주시죠. 먼저 특보님. 뭐 우선 저도 이제 강원권에 계속해서 이제 상주하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가장 제가 매력적인 부분은 천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 바다, 강이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여가 부분이 저희 천연 자원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결혼하고 경기도권에서 이제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통이 막히고 출퇴근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퇴근 후에는 공원이 없고 또 기존에 제가 이제 강원에서 그 강원도에서 이제 뭐 공원이라든가 트레킹을 하면서 인근에 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바로 그런 부분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또 다시금 한 4년 정도 거주를 하고 다시 강원도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네. 특보님은 스포츠와 등산을 좋아하시니까 역시 강원도가 자랑하는 자연 환경 이걸 꼽아주셨네요.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 거주를 하다가 강원으로 내려왔고요.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희망적인 부분과 이제 제가 강원을 선택한 이유를 한 저도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주거와 결혼 육아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저렴한 집값, 이제 그 주거 비용이 좀 적게 든다라는 부분에서 좀 부담이 덜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과 육아 부분에서도 사실 도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공교롭게도 특보님의 첫 번째 이유와 굉장히 같은데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연과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강원도의 어쨌든 그런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굉장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요즘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네. 여유가 없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유는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네. 심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뭐 청년 고립되는 청년들도 많고요. 집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빠듯하게 계속 자기를 네. 쪼기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제가 원래 고향이 강원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보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강원의 희망적이고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 청년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차원에서의 정책, 지자체에선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할까요? 강원도는 청년이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공부, 육아하고 싶은 강원을 만들고자 올해 40개의 과제를 추진하면서 1,5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시행된 정책들 면밀히 살펴보셨을 텐데 위원들이 좀 강조한 부분이나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정책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된 내용을 좀 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 중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취업 준비를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 쿠폰을
뭐 구직 활동일 때 바우처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보다 원활하게 구직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였는데요.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 중 하나가 뭐냐면 구직 활동하는 청년 외에도 이미 현재 일자리 갖고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100%다 구직과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취업과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약간 도태된다라는 의견을 같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아마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강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특보님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뭐 강조하거나 당부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에 이제 25년부터 그 청년 이제 수의계약법이 이제 돼서 19세부터 39세 미만이 여성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처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김응섭 이제 특보가 있습니다. 청년 이제 특보고요. 군인가족협의회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요. 18개 시군에 아직까지는 다 이제 18개 시군에 있지는 않지만 군인의 날이라는 것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이번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군인 가족분들이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독방 육아입니다. 독방 육아. 예, 네. 대부분 이제 남편분이 이제 군인이라서 타 지역에서 이제 시주를 와서 이제 상주를 해서 이제 네. 기반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강원도권에서 이제 살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뭐 보통 이제 전화 오면 이제 남편분한테 오늘 비상이라서 또 야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독방 육아를 네. 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여기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외로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청년센터와 저랑 그런 심리 상담하는 분을 여쭤보고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군인 가족 분들에게 이런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 미흡하지만 빠른 신내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육아 정책도 꼭 필요해 보이네요. 앞서 얘기 나눈 강원 청년의 높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선 높은 점수에 대한 요인으로 이걸 꼽았네요. 일자리, 주거, 또 육아 등 통합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꼽았는데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두 분께서 좀 공감하는 효과적인 정책 어떤 것들인지 특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강원도에서 이제 지금 시행하는 부분은 그 경제국에서 이제 펀드를 이제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기업인들을 이제 보다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조금 더 향상시키려고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백년 기업이라든가 우수 기업이라든가 강소 기업이라든가 이런 뭐 저희가 새로 유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업들에게 어떤 투자, 어떤 정책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계속해서 일자리만 말씀드려 정말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일자리에서 좀 효과적인 정책들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할 때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 경제적인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고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보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거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청년들은 해당 기간 동안 적금을 넣어서 목돈을 만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채용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유지하면서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취업 지원 쿠폰이랑 또 중요하지만
이미 고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요 지원 말고도 이게 기준이 단순히 근로자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기준 중에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몇 가지 정책을 더 들여다보죠. 지역에서 청년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서 현재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이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강원형 공공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시, 군과 함께 기획, 건설, 공급을 지자체가 직접 주도해서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 대상 자체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지역 정착 인구와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 대비해서 좀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강원의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인구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영월에 첫 공공주택 사업이 완공이 된 거 맞습니다. 기사로 네.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여 권리 분야에서 강원 청년센터 성과도 눈에 띄는데 특보님 전용 공간의 필요성 이래서 필요하다 좀 강조해 주신다면요. 우선 그 강원도에 이제 청년센터가 그 명동 이제 기업은행 4층과 5층에 이제 있습니다. 네. 청년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거나 또 이제 그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할 경우에는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대학생과 또 기업인들 그 센터 이런 자연스러운 매개체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저는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여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중요성이나 성과를 논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죠. 특보님 어떤 의견 주실까요? 뭐 오늘 주제가 뭐 인구 소멸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시행하는 게 그 1살부터 8살까지 육아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향이 됐고 또 이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이런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위원장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저는 이제 뭐 성과를 논하는 정책보다는 네. 이제 뭔가 이쪽은 좀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창업한 사업자 중에서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자분들도 많지만 5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청년들을 5인 이상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 청년 사업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책이 아무래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용 인원이 5인 이상이 되면 청년 사업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많이 적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왜냐하면은 5인 이상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인 정책이 되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에서 어쨌든 지역 기업이 클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강원만의 강점을 살린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가장 크고 관심을 끌고 요구되는 것, 일자리의 질이죠. 향후 계획과 정책에 어떤 목소리가 반영되면 좋을지 의견 좀 듣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청년이 추구하는 일자리란 무엇일까요? 대내모 활동을 통해서 수렴했던 여러 가지 의견 등등에서 의견 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이 있는 삶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청년들이 많이들 이제 워라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본인만의 삶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직장을 첫 번째로 원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임금 격차가 이제 좀 적은 업체를 이제 적은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제 임금이 체계적으로 이제 경쟁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안정성, 이제 고용 자체가 비정규직이 아니라 4대 보험 다 들어가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복지, 뭐 주거나 교통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는 일자리 좀 요구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특보님은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앞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데요. 우선 제가
여러 이제 기업 사례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뭐 이제 원우림 대표, 뭐 전창대 대표, 신정엽 대표, 그다음에 이량근 대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뭐 기업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지만 직원들의 이제 복지 부분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자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기숙사를 이제 그 문화권에 있는 곳에다 이제 자리를 형성을 해서 기숙사를 이제 신축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근무 조건에 이제 카페를 직접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꼼꼼히 잘 살피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기업들에게 많은 베네핏과 또 지원을 아낌없이 한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정주를 지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네. 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임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낮은 임금, 일자리 질에 있어서 많이 지적돼 온 부분인데 관련 조사에서 연평균 개인 소득은 전국이 2,625만 원, 강원은 2,49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임금과 관련된 부분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특보님. 예. 우선 제 임금 부분은 이제 개인의 역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부 차원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도와줄 거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대표들도 이제 뭐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지 필요하지 않는 인재를 뭐 마지못해 뽑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추려면 개인의 능력치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는 이제 교육의 인프라 부분을 잘 형성을 해야지 된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했듯이 청년센터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정보 검색이라든가 또 이력서를 쓴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네.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순차적으로 좋은 영역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임금에 대한 의견 네. 어떤지요? 개인 소득이 증가하려면 월급이 많아져야 될 거고요. 그렇죠. 월급이 많아지려면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뭐 당연히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기업의 성장이 결국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를 통해서 당연히 임금 상승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단순히 이제 청년 정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을 지원을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두 분 의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 강원도 청년 구직 신청자의 80.5%가 도내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네요. 청년 일자리가 개선된다면 청년 이탈의 비중도 상당히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수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앞서 특보님께서 너무 많은 기업들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그거로 제가 볼 땐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당연히 지금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자체가 2024년도에 진행한 것 자체가 1위를 이름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자리까지 개선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현재 청년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창업 지원이라든지 창업 무이자 지원, 창업 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처럼 창업을 지원하게 되면은 당연히 창업하는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거를 통해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보다는 정주하거나 반대로 유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보님도 뭐 희망적인 측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까 뭐 제가 이제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그랜드 렉처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건 네. 이제 전국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 렉처에서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쉽게 만나지 못하는 강사진들을 섭외해서 무료로 네. 청년 누구나 그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장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제가 남는 것은 그 신정엽 이제 대표와 이제 그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을 해서 여행 장학금이라는 걸 이제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요, 연간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외국이나 이런 데를 이제 여행을 시켜주는 건데 단순하게 여행이 아니라 오늘 이제 주제처럼 뭐 인구 소멸이다 이러면 인구 소멸을 타 지역 또는 또
다른 나라에서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네. 그것들을 해결했는지를 이 참여자가 아바타처럼 체험을 하고 그 기록을 영상으로 가지고 와서 네. 발표를 하고 그런 사례들을 청년들 앞에서 이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많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발굴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를 잘 구축한다고 네.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저희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 의견 들어야 할 순서인데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바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위와 특보 활동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보면서 느끼신 점도 좋고요. 향후 청년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점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의견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의견 주시죠. 네.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당사자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것,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이게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특보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정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부분이 없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 인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구의 역할을 잘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특별보좌관 그리고 안태환 강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양질의 일자리 또 문화와 여가가 있는 삶으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누구든 찾아오고 정착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을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의 가능성을 믿고 지역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또 인식의 전환이 가장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지역 소멸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